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또 그리고 전국에 계신 당뇨병 환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내과 이중건 원장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당뇨의 초기 증상 10가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3다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예전 의료에서부터 계속 발견돼서 기술되어 온 현상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이 다음, 다뇨, 다식 이 3가지예요. 그래서 다음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이제 물을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막 많이 마시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걸 다음이라 그러고, 다뇨라 그러면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보통 정상이신 분들은 잘해야 한두 번 정도 소변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되는데 3번 이상 많이 가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뇨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가지에다가 이제 다식해서 이제 평소에 자기 먹던 양에 비해서 이 병이 생기게 되면 식사하는 밥 먹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인데, 외래에서 환자분이 제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평소보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당뇨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고, 식사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는 한 2, 3개월 사이에 한 5kg 정도 줄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5번, 구취가 심하고 입이 마른다. 그러니까 입안이 건조해지고 마르죠. 이게 왜냐하면 소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입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안에 백태도 끼고 냄새도 나고, 혹은 이제 혈당이 아주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약간 단내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또 당뇨가 있으시면 흔히 이런 세균 감염이나 이런 면역 기능 저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나빠진다든지 충치가 잘 생기는 건 치과적인 문제가 잘 생기시게 됩니다. 6번째는 이제 시력인데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이제 당뇨에서 흔히 나오는 증상인데, 당뇨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거나 충분히 높을 경우에 그런 망막의 합병증이 이제 초기에 오게 되면, 망막 출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고, 또 당뇨가 좀 있으시면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적인 문제들도 또 흔히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시력으로 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보다 보면은 안과에서 처음에 이제 그냥 검진을 했는데 안과의 망막을 봤더니 당뇨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주 드물지만 요즘도 있습니다. 7번째는 이유 없이 몹시 피곤하다. 피곤한 거는 약간 주관적이죠. 그래서 피곤한 거 자체로 당뇨를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또 당뇨가 처음 생길 때는 이런 피곤한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시게 됩니다. 8번째는 손발이 잘 저리고 이제 마비 같은 게 잘 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당이 아주 높거나 좀 기간이 되게 되면 이런 신경 쪽 증상들이 나오실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혈당이 아주 높아서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물질들이나 전해질 같은 것들도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또 잘 나오실 수가 있어요. 9번째는 이제 피부적인 문제들. 당뇨가 이제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가 잘 건조해지기가 쉽고, 또 피부에 착색 같은 것들이 잘 생기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또 잘 오는데요. 가려워서 이제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나면 또 잘 낫지 않는, 예전 같으면 며칠 지나면 금방 아물고 이럴 상황인데도 한 달, 2달이 가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의 증상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앞에 3다 증상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그거는 이제 당뇨를 3가지를 묶으면 사실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밖의 증상들은 이런 증상만으로 사실 당뇨라는 거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뜻에서 그 밖의 증상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아무 증상도 없는 당뇨가 이제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무증상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 검사 같은 거 잘 안 하고 우리가 아파야만 병원에 가던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이렇게 검사상에서 당이 높은 게 발견이 돼서 치료를 권유받아서 시작하게 되는 이런 무증상성 당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증상이 없는 당뇨 환자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보게 되면 다른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질환들과 동반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국가 검진에 이제 일반 검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차 검사에 보면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또 공복혈당 이런 거를 다 무료로 검사를 이제 나라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만 충실히 받으셔도 적어도 이런 성인병 관련 그런 검진은 잘 챙길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받는 게 또 중요하지만 또 그 결과를 잘 읽어보시고 생활에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당뇨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복혈당 장애의 과거력, 또 뭐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혹은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출산하신 적이 있으면 임신성 당뇨나 4kg 이상의 큰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으면 당뇨에 걸리기 쉬운데 이런 거는 이제 당뇨에 관한 어떤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대한 항목이 되겠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이라든지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에 해당하는 수치의 변화가 있는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런 이런 건 하나의 진짜 우리가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밑에 2개는 뭐 다른 이제 그 만성 질환, 뭐 중풍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든 뭐 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약 때문에 2차적으로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당뇨 모든 환자분들이 당뇨 극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